투자 위험은 몇 퍼센트입니까? 81쪽에 투자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 위험 개념은 불확실성, 기대 수익률의 변동 가능성. 위험을 측정할 때는 뭘로 측정합니까?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한다.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한다. 되셨죠? 예. 자, 그다음에 투자 위험의 종류. 사업상 위험이 있고, 금융적 위험이 있고, 유동성 위험이 있고, 인프리 위험이 있고, 법적 위험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게 무슨 위험입니까? 그렇죠. 금융적 위험이지. 금융적 위험은 타인 자본 이용해서 투자했는데 원리금을 갚지 못할 위험, 채무 불행 위험을 금융적 위험이라고 한다. 그럼 은행에서 돈 안 빌려오면, 타인 자본 이용하지 않으면 금융적 위험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4번, 전액 자기 자본을 투자했다, 타인 자본 이용하지 않았다, 금융적 위험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3번도 갖고 와요. 3번. 대부비율이 높다, 부채비율이 높다. 대부비율이 높다, 부채비율이 높다는 남의 돈을 많이 빌려왔다는 소리예요. 많이. 그러면 금융적 위험은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네. 이겠네. 금융적 위험에서 가장 잘 나온 게 4번 지문이에요. 전액 자기 자본을 투자한다면 금융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OX, O. 주의할 거. 전액 자기 자본이라면 투자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다. OX. 전액 자기 자본이라면 금융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지 투자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다. 이건 틀린 말이죠. 투자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다 말은 없어. 투자 위험을 어떻게 완전히 제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거야. 전액 자기 자본을 투자한다면 투자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틀린 말. 무슨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금융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여기 2번은 아까 지렛대교과에서 본 거예요. 지렛대교과에서 이런 거 봤잖아요. 지렛대교과에서 타인 자본 이용한다면 좋은 점, 나쁜 점 있잖아요. 그 타인 자본 이용하면 좋은 점은 자기 자본을 높일 수 있다. 지렛대교과 기대된다. 나쁜 점은 금융적 위험 등 투자 위험이 증가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자, 여기 부채를 이용했습니다. 부채를 많이 이용했다? 그럼 지렛대효과가 기대되죠. 지렛대효과가 높아질 수 있죠. 그러나 금융적 위험 등 투자 위험도 많다?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유동성 위험.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팔라고 내놓을 때 잘 안 팔린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현금 한다고 하더라도 10억짜리가 7억에 팔릴 수 있다. 그러면 3억의 손실 본다. 이걸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 인플레 위험은 개념은 내지 않고 인플레가 예상된다면 은행들은 대출자는 고정이자로 가는 게 유리할까? 변동이자로 가는 게 유리할까? 변동이자로 가는 게 유리하다. 이 질문 잘 나오고. 그 다음에 3번 인플레 예상된다면 임대인들은 여러분 임대인입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 맺을 때 인플레 예상된다면 임대인들은 인플레 위험을 임차인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임대료 인상계약을 맺는다는 거. 여러분 임대인이다. 그럼 임대차 계약 맺을 때 한 달에 50만 원. 이게 고정임대료 계약이야. 그럼 한 달에 50만 원 임대료 계약 맺었는데 인플레이션이 10% 발생하면 여러분의 임대료 수입 50만 원의 실질 가치가 10%가 떨어지는 거라고. 그럼 임대차 계약 맺을 때 인플레이션만큼 임대료 인상 계약을 맺는 게 임대인에게는 유리하게 된다. 유리해. 그래서 인플레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임대인들은 임대차 인상 계약을 맺기도 한다. OX, O. 됐죠. 이렇게 하는 것을 위험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거라고. 위험을 떠넘기는 건 뭐라고요? 위험의 전가. 그럼 임대료 인상 계약은 위험 전가에 해당된다. OX, O. 이렇게 좀 있으면 다시 배울 겁니다. 법률적 위험이 나왔습니다. 자, 법률적 공부하기 전에요.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이 기억납니까?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은 지금 3월달이 아니에요. 3월달이면 여기 투자를 하다가 갑자기 개발로 가면 머리가 헷갈려.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 아니잖아요.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배웠는데 기억이 없지. 제가 알려드릴게. 법 12. 기억납니까? 정말 오늘 12를 걸고 싶네. 법 12. 오퍼드가 법에 12 걸지 마라.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안 나온 게 비용 위험. 비용 위험은 내가 생각했던 비용보다 더 많아지는 거. 나는 공사를 100억이 끝낼 줄 알았는데 120억, 130억이 될 수 있다. 공사기간이 연장됐다. 그다음에 자재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비용이 130억 될 수 있다. 그게 비용이 가장 잘 안 나온다. 그 비용임을 줄이는 방법에 최대 가격 보증계약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법적 위험, 법률적 위험이 뭐예요? 불확실성, 변동 가능성. 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그래서 법적 위험은 법률적 상의 변동 가능성,
법은 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는데 공법적 위험은 토지용 규제가 바뀐다. 건폐율 용적률이 바뀐다. 지역지구제가 바뀐다. 그런 게 법적 위험이에요. 법적 위험. 그럼 여기서 법률적 위험은 법률적 사항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법률적 사항 바뀌지. 부동산 세제가 변화해.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데 임대주택 사업하는 사람들 영업소득세가 80%다. 이렇게 세금 제도를 바꾼다. 그럼 나는 임대주택 사업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세금 제도가 변할 수 있다. 가압과상각방법 바뀐다. 임대료 규제 등이 실시됐다. 이런 것들이 법적 위험이야. 그럼 이게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고 어쩌다 한번 지문 나온다. 그러면 법률적 상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법적 위험이라고 한다. 여기서 그럼 끝나는 거죠. 자, 위험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무슨 위험? 사업상 위험. 사업상 위험은 부동산 사업하면서 나타나는 위험, 사업상 위험. 시장상이 변동했다.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위치 선정을 잘못했다. 검단에 투자해야 되는데 김포에 투자했다. 그래서 입지 선정이 실패했다. 이런 것을 위치적이다 한다. 이제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상의 변동이 있다면 경기가 침체로 갔다. 부동산 수요 공급이 변화했다. 이런 거. 그럼 시장 위험은 사업상 위험에 해당됩니까? 해당되죠. 다음 시장 위험, 경기 변동, 경기 침체, 시장 위험인데 이것은 사업상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상 위험도 위험의 종류 중에서는 그다지 잘 나오진 않고 금융적 위험과 유동성 위험이 가장 잘 나온다. 이걸 묶어서 시운이라고 그래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이걸 사업상 위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 위험의 종류 끝났습니다. 그럼 위험의 종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나와요. 얘는 잘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걸 이제 한 번은 보고 가셔야 하는데 투자자에 대한 위험의 태도, 위험 회피형, 다른 말로 위험 혐오형, 위험 추구형, 위험 선호형, 위험 중립형이 있다. 이 중에서 합리적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이다. 투자 이론은 위험 회피형을 전제라고 했다. 나는 위험이 싫어요. 이런 사람들. 이걸 위험 회피형이야. 그럼 이제 위험 회피형에서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게 이런 거라고.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O일까 X일까? X.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니까. 자, 은행에다 예금하면 위험을 부담하지 않거든. 은행에다 예금하고 나서 나는 은행에다 투자했다 하고 미친 거지. 그죠? 그러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면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투자자를 말한다. OX, X.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투자자다. OX, X고. 그러면 어떤 게 위험 회피형이냐? 나는 위험이 싫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위험, 받아들여야 될 위험, 피할 수 없는 위험은 받아들이겠다. 대신에 내가 위험을 부담하면 수익을 많이 주세요. 이게 위험 회피형이에요. 그래서 위험 회피형일수록 위험의 대가를 많이 요구한다고. 위험의 대가가 위험 할증률이에요. 그럼 위험 회피형 투자자일수록 위험 할증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요구 수익이 높아지는 거라고. 이것을 위험 회피형이라고 합니다. 위험 회피형은 보수적하고 공격적도 나눌 수 있다. 보수적 투자자가 공격적 투자보다 훨씬 더 위험 혐오도가 크다. 그럼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위험 회피성이 강할수록 동일한 위험에서 수익을 많이 요구하게 되어 있다. 동의하셨죠?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위험 회피성이 강할수록 위험 혐오도가 강할수록 보수적일수록 동일한 위험에서 수익을 많이 요구하게 되어 있다. 반면에 위험 추구형, 위험 선호형 이 사람들은 위험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꼭 위험을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위험을 추구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분들도 위험은 싫은데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부담하겠다는 소리예요. 여기 위험 회피형은 나는 위험이 싫으니까 위험 조금 부담하고 수익도 조금만 내겠다. 이런 사람들이고 위험 추구형도 위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높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위험 부담하겠다. 근데 여기 위험 회피형은 나는 위험 싫다. 그러니까 낮은 수익을 얻겠다. 굳이 따져보면 위험 회피형은 3점 남은 수도비야. 고수 절대 3점 남은 수도반 사람들. 이게 위험 회피형이야. 그럼 위험 추구형은 나는 쓰리고 하겠다. 쓰리고 해야지만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쓰리고 하는 과정에서 독박이라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거 기꺼이 부담하겠다. 이게 위험 추구형이야. 그러면 쓰리고 하는 사람들은 위험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죠.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부담하겠다는 소리죠. 이게 위험 추구형이야. 해석하기에 잘 안 나와. 이거 쓰리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럼 선생님 니는 어디에 속해? 위험 회피형이야? 위험 추구형이야? 저는 어디에 속같아요? 위험 회피형? 나는 고수도 못 쳐. 실제로 나는 고수도 못 칩니다. 고수도 못 치니까 고수 치는 사람들 보면 신기해.
저렇게 앉아서 저기 무슨 재미로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근데 재밌다대요.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재밌대요. 우리 매형이 한 분이 계시는데 매형은 며칠이라도 고수도 그렇게 재밌는 게 없대요. 그래서 참 희한하더라고. 나는 저렇게 뭔 재미가 있을까? 가끔씩 짝이 안 맞으면, 사람이 안 맞으면 저를 가끔씩 하라고 그래. 그러면 나는 2시간 정도, 2시간 뭐야, 1시간 반 정도 하면 막 짜증이 나 미치겠어. 그래서 나는 뭔 재미를 못 느끼지만 재밌는 사람 재밌다 하더라고요. 자, 다른 쪽으로 흘러갔는데 뭐 쓰리고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의미가 그렇다는 소리예요. 위험 중이병이 이제 최근에 평가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위험 중이병은 위험에 중립적이다. 위험은 안 따진다. 그럼 오로지 뭐만 보고 기대수만 따라 움직인다. 이것을 위험 중이병. 우리 시험에서는 그 정도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자,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거. 좀 이따가 여기 요구순위를 할 때 다시 나옵니다. 투자자가 위험에 대한 태도가 3가지가 있는데, 투자 이론은 위험 회피형을 전제한다는 거. 위험 회피형은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위험을 부담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수익을 요구한다.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할수록,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할수록 위험 할증이 높다. 많은 수익을 요구한다. 그래서 요구수익이 높아져요. 그럼 위험 회피형일수록 요구수익이 높다. 5일까 있을까? 5가 되는 거고. 좀 있으면 또 나와요. 여기 이제 무차별 곡선은 좀 더 나올 건데,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 위험 혐오도가 클수록, 위험 회피형일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급경사가 된다는 거, 급경사. 자, 그럼 투자자에 대한 위험에 대한 태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위험 처리 방법이 나온 거예요. 위험 처리 방법. 위험 처리 방법 그러면 기하, 요, 상이 기억나야 돼요. 기하, 요, 상이. 자, 위험 처리 방법 갑시다. 위험 처리, 위험 관리 방법.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위험이 있으면 하지 않겠다.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투자하지 않겠다. 그것을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럼 얘는 부동산에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봐봐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입니다. 위험이 있으면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디다 하겠다는 소리예요? 위험이 없는 자산, 무위험 자산, 예금하겠습니다. 국공채 사겠습니다. 이게 투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투자는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 그럼 위험이 있으면 하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여기 A 부동산이 있고, B 부동산이 있고,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고, 국채가 있고, 공채가 있다. 부동산에 위험이 있지? 안 한다. 안 한다. 주식도 위험이 있잖아요? 안 한다. 채권도 위험이 있잖아요? 안 한다. 그러면 국채나 공채 사겠다는 소리예요. 이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위험을 피해가는 거야. 그 위험 회피. 위험에 전가냐고 물어보면 X야. X.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공인중개사 관련 모든 문제지문 요거 지문 낸다고. 어떻게 되냐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위험에 전가에 해당된다. OX, X, 뭐다? 위험 회피다. 그럼 보험 들어서 보험회사에게 떠넘긴 게 위험 전가예요. 그럼 보험은 뭐에 해당되고? 위험 전가에 해당되고,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 회피에 해당되고, 이 지문은 모든 문제집에 다 있어요. 왜? 자, 그러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끝났습니다. 보수적 예측 방법. 보수적으로 예측한다. 무엇을? 기대 수익률을, 기대치를. 기대 수익률, 기대치거든. 보수적 예측한다? 낮춘다. 낮춘다. 그 보수적 예측 방법은 기대 수익률 하향 조정한다? 낮춘다. 최소치를 기준한다. 네, 이런 뜻이에요. 저 최소치를 기준한다는 소리가 이 정도까지 나오면 어렵게 나오는 거야. 근데 보수적 예측 방법은 보수적 예측 방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쉬운 거야. 그냥 타이틀만 가지고. 보수적 예측 방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OX? O. 그럼 보수적 예측 방법은 무엇을 보수로 예측하냐? 무엇을 낮추냐? 기대 순위를 낮추겠다. 그럼 기대 순위를 낮추려면 내년의 경제상을 낙관적으로 보겠다, 비관적으로 보겠다. 비관적으로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 낙관적 확률을 낮추고 비관적 확률을 높여서 기대치, 기대 순위를 낮추겠다는 소리예요. 그게 보수적 예측 방법. 자, 그러면 자, 이 부동산이 있으면 자, 보수적으로 예측해 보자고요. 이 부동산에 기대 수익률이 있을 것이다. 그럼 기대 수익률이 정해진 게 아니라 내년의 경제상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이 달라진다고. 그럼 기대 수익률을 측정할 때 최대가 이게 14%가 된다. 그럼 내년의 경제상을 매우 좋게 보면 이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14가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중간은 12%다. 그럼 최소는 10%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기대수익률이 14가 될 수도 있고 12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수적으로 예측한단 말은 14로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10으로 하겠다는 소리예요. 10으로 하겠다는 소리야. 10으로. 10으로. 그래서 이 최소치를 가지고 최소치를 기준으로 투자 결정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투자자가 이렇게 나올 건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나온다. 그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이게 11%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14로 보면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11이야. 근데 이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의 최대가 14예요. 그러면 14를 가지고 기대 수익률 14를 가지고 투자 여부를 따지면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기대 수익률이 크니까. 근데 중간으로 가지고 따지면 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최소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소리예요. 안 한다. 그럼 보수적 예측 방법은 가장 쉽게 나오면 보수적 예측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OX? O. 보고 좀 어렵게 나오면 기대 수익률을 낮춘다.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 기대치를 낮춘다. 이렇게 하고 가장 어렵게 나온 게 보수 예측 방법은 기대 수익률을 최소치를 기준으로 의사결정하겠다. 그게 가장 어렵게 나온 거야. 최소치. 보수적이란 말은 높게 하겠다, 낮게 하겠다? 낮게. 최소치를 가지고. 최소치. 이렇게. 자, 최소치를 가지고 투자해서 결정한다. 이 정도까지 나오면 많이 어렵게 나온 거야. 그 정도까지 안 갈 거니까 기대 수익률을 낮춘다. 하향 조정한다.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게 가장 잘 나오죠. 위험조정 할인율이 다른 말로 뭐예요? 요구수익. 위험조정 할인율이 요구수익입니다. 그러면 왜 요구수익 위험조정 할인율을 할까? 이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요구수익은 무위험률에다가 뭘 더한 것이다? 위험 할증률을 더한 것이다. 그래서 요구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 위험 할증률이 2%면 2를 더하고 3%면 3을 더하고 그래서 위험을 조정한 할인율이 하겠어요. 위험 조정 할인율이야. 그러면 위험이 높아지면 위험 할증률을 많이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요구수익도 높일 것이고 그러면 위험한 투자 대상일수록 투자자에게 요구수익을 많이 주면 그 위험을 없앨 수 있다는 소리지. 위험을 상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결국은 위험이 높은 부동산일수록 요구수익을 높인다. 상향 조정합니다. 왜 그러는데? 위험이 높으면 위험 할증률을 높이니까 요구수익도 높아진다는 거야. 내 요구수익을 상향 조정한다가 잘 나오다가 최근에는 위험한 투자일수록 요구수익이 할인율입니까? 아닙니까? 할인율이죠. 할인율. 그럼 요구수익이 할인율인데 할인율이 나왔다는 소리는 현재가치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럼 위험한 투자일수록 현재가치 만들 때 높은 할인율,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낮은 할인율이라고 나오면 틀린 말. 그럼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얘는 요구수익을 높인다. 요즘은 요구수익을 높인다 안 나오고 위험이 높은 부동산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요구수익이 할인율입니까? 아닙니까? 할인율이야. 그럼 요구수익이 할인율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던가요? 요구수익 할인율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순형가법은 할인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순형가법. 순형가법에서 할인율은 뭡니까? 요구수익이잖아요.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이고 요구수익률법에서는 요구수익률이고 순형가법에서는 요구수익률이고 그러니까 요구수익률이 할인율이에요. 요구수익률 할인율. 순형가법에서 할인율을 요구수익률. 그 다음에 여기 요구수익률 할인율로 쓰라고 시험에 나오는 게 계산 문제에서 실미미. 실미미가 뭐예요? 정보가치. 그러니까 정보가치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박스를 주고 나서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서 신도시가 1년 후에 개발된다면 1억이고 개발되지 않는다면 8천만 원이다. 개발 가능성은 60%다. 그리고 마지막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가로 열고 할인율은 10% 이렇게 나온다고. 처음 본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로 나온다는 거예요. 할인율로. 자, 그러면 그거 기억 안 나면 그러면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 할인율을 높인다. 위험 처리 방법을 6가지 배울 건데 3개 배웠네요. 6가지 중에서 이 2가지가 그냥 시험에 잘 나와요. 2가지. 이 2개를 묶어서 우리는 기하 요소이 나간다. 기대수는 하향 조정. 자, 요구수익을 상향 조정. 요구수익을 높인다. 그 다음에 나올 게 뭘까?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 감흥도 분석.
민감도 분석이 나오면 투입 요소 뭐 나온다? 결과치. 투입 요소 결과치. 그다음에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 지배 원리, 평균 기대 순율, 분산 위험. 그 평균 분산 결정법은 평균과 분산 위험을 이용하여 우월한 투자 대상을 선택하는 투자 전략이다. 평균이 똑같으면, 기대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거. 위험이 똑같으면 기대수익이 높은 거. 이게 평균 분산 결정법. 가장 쉽게 나오면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가장 쉽게 나오면.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면 기대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낮은 거 선택한다. 위험이 똑같으면 기대수익을 높은 거 선택한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 이 6가지가 위험 처리 관리 방법이다. 첫 번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것.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 전가다 회피다. 위험 회피다. 보수적 예측 방법, 기대치, 기대수익을 낮추겠다. 최소치를 판단 기준으로 하겠다.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요구 수익을 높인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민감도 분석, 투입 요소, 결과치.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됐고. 자, 책 83쪽 가면, 그러면 넓혀보기에서 위험 관리라고 나와. 83쪽. 거기서는 위험 전가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위험 전가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게 위험 전가다. 그래서 계약이란 말 나오면 위험이 전가예요. 보험 계약, 하청 계약, 리스 계약, 임대료 인상 계약, 이자율 수합, 뭐 이 정도들이 위험에 전가에 해당된다. 의미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위험에 대해서 다 공부했습니다. 위험에 대해서 공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뭘까? 위험 배웠으면 뭘 배워야 돼? 수익. 수익. 자, 수익률부터는 정확히 10분 시작합니다. 되셨죠? 예.